중앙교육청 대입지원관 오종현입니다. 꿈대로 TV 촬영을 위해서 정말 4시간을 달려서 중앙대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차정민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중앙대학교 대입전형의 특징과 준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차정민 입학사정관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어떤 대학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앙대학교는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이지만 또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대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두산재단이 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모두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이제 경쟁률 측면에서는 아주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인기를 또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3월 달에 이제 광명역 KTX 쪽에서 광명병원이 새롭게 신규로 세워졌고, 또 작년부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도 또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또 발전을 또 많이 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별 주요 특징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빈치형과 탐구형으로 이제 크게 나뉘고요. 다빈치는 그 면접이 보고 탐구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대학교가 자랑하는 펜타곤 5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탐구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보고 다빈치형에서는 통합 역량을 보는 전형입니다. 저희는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모집 인원 중에 한 10% 정도, 5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있으나 올해부터 안성 캠퍼스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것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에서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사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90%가 반영이 되고, 또 진로 선택 과목 A, B, C가 나오는 그런 성취도는 10%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부 모집 단위는 작년에 정시에서 했던 것처럼 학과 모집이 아니라 또 전공 개방 모집을 실시를 한다는 점이 또 변화된 점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재학생에서 이제 재수생까지 올해는 확대가 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이제 20%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체 과목 중에서 제일 잘했던 거 5가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질 경쟁률 측면에서는 원래 경쟁률보다는 좀 많이 낮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인문 자연으로 이제 저희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경영경제대학의 경우에는 1, 2번 기존의 인문 1, 2번을 제외하고 또 별도로 확률과 통계 정도 수준에서 수리 문제가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맞춰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이제 대입 전형에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1번의 경우에는 정시 수능 전형이 이제 인원이 증가하고 또 수시 논술과 학종 전형이 각각 한 200명씩 가량 인원이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수시 지원하는 학생들이 전년도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전년도 데이터를 보실 때 전반적으로 그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지원 인원은 그대로지만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집 인원 감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새롭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이 도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 좀 확대가 돼서 작년까지는 그 추천 인원이 고등학교당 10명까지였는데 올해는 20명까지로 늘어났고요.
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까지 자격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A, B, C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수생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개방 모집 일부는 저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 모집 단위는 전년 대비했을 때 점수의 상승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모두 다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작년까지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수 단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이수 단위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작년까지 있었던 소프트웨어 학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고 다빈치 절반, 또 탐구형 절반으로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된다는 점이고요. 또 탐구형 인재 전형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일부 모집 단위가 탐구형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문학부나 아시아 문학부나 또 정치 국제학과 등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만 선발하는 학과가 있으므로 지원을 하실 때 좀 더 유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학년도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저희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 이름을 썼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되고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탐구형 인재 전형은 그대로 부르되 앞에 CAU가 더 붙어서 CAU 탐구형 인재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5가지 펜타곤 평가 요소가 폐지가 되고 다빈치형 그리고 탐구형 모두 이제는 3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도 없어지고 학생부의 여러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기존의 평가 요소들을 좀 더 통합을 해서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3가지인데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두 전형을 전형별로 약간의 비율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논술 전형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봤었는데 과학 논술이 이제 폐지가 되고 수학 수리 논술 단일 교과로 간소화가 추진이 되는 점이 24학년도에 변화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이제 대학 내 서류 평가 방법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블라인드가 되면서 2년 동안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큰 전형 결과의 변화는 없었는데 그동안 학교 이름은 상당히 유명했으나 그 내용들이 수능 위주로 또 진행이 됐던 그런 학교들이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렇게 높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든 학교 수업이 상당히 알차고 각종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학생부 기재가 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잘 기재가 된 학교, 그러니까 세특이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그동안 묵묵하게 좋은 교육을 남몰래 잘했던 그런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2년 동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전남 지역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 이제 수업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또 하셨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학생부의 중심은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좀 더 심화적으로 파고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탐구 역량을 좀 키울 수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개설된 교육 과정 중에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석차 등급을 올릴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데서 조금 불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한테 흥미롭고 또 좋은 과목이라고 판단되는 과목들을 열심히 선택을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으로 열심히 좀 찾아 들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내가 수강을 했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또 탐구 과정들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탐구 활동 열심히 하시고 교육 과정 선택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열심히 찾아 듣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 수업에서의 충실하게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특으로 기록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선생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세특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세특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네. 거기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교사분들은 뭐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모든 학생에 대한 세특 기록을 써주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 누구한테나 다 써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적인 어떤 재능이나 특성이 개인별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학생부일 경우에 평가에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교과목에서 우수한 점, 우수성이 보이는 점들을 기재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되 뭐 학업 태도나 뭐 수업 참여도 면에서도 보이는 내용을 좀 더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는 그 너무 교과목 특성에 맞지 않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만 적혀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목이 영어 과목인지 아니면 과학 과목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학생들이 그 원하는 내용들만 써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하면서 교과의 특성을 잘 갖추고 또 학생의 우수성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약간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특히 그 과목과 연계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또 노력들이 보여주는 그 정도의 방식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면접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점을 피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이것도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앙대학교는 서류 평가를 했던 평가자들이 그대로 면접 평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충분히 서류에서 한번 봤던 분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에 앞서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활동들이나 그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예상 질문들을 또 많이 만든 것은 있는데 그 부분도 뭐 물론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는 그 예상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상 답변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저희가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도 크게 면접장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고 원래 본인이 외웠던 그 답변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유창하게 내가 얘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면접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를 또 보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이제 외워서 오는 방법보다는 충분하게 내가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이론적인 수준에서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에서 이제 비교적 좀 덜 알려져 있거나 추천하고 싶은 아니면 그냥 추천하고 싶은 모집 단위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워낙 의대 약대는 물론이거니와 인문계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심리학과나 요즘에 특히 로스쿨을 갈 수 있는 공공인지학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화학신소재 공학부나 화학과 생명과학과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저희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과가
또 산업보안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산업보안을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는 역량들이 자연계열 쪽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인문계열 쪽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특히 뭐 무역이나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전 세계 공통적인 사항인데, 중앙대학교는 국제물류학과라는 과가 있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무역과 물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도 일반적인 경영학 전공이 있지만 또 글로벌 금융 전공이 또 별도로 있어서 또 숫자에 또 강한 학생들, 또 회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글로벌 금융 전공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안성 캠퍼스에도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없지만 자연과학, 자연계열 쪽에서 모집 단위들이 또 포진되어 있는데, 특히 몇 년 안 됐습니다. 생긴 지 첨단 소재공학부라든지 또 예술공학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아주 우수한 교육을 또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쟁률이 그만큼 서울까지 높지 않다는 것은 또 한번 뚫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첨단 소재공학부랑 예술공학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전남 지역 학생들 중앙대 너무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 지역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예전에는 이제 정보 소외 지역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뭔가 정보를 많이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지역이나 또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그 전남 교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내려가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학생부 가이드북, 그리고 또 저희 논술 가이드북 등등이 또 몇 년치가 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가 정보 소외 지역이다, 내가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입학처 홈페이지의 컨텐츠들을 다 수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일반고나 뭐 전반적으로 학교 수준들이 다 올라왔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셔서 내가 다른 학생과 다른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안녕.